네, 안녕하세요, 권은입니다. 당장 9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소득,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주택담보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정리했으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8월 2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5천만 원 연봉자 4달부터, 그러니까 24년 9월 1일부터죠.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 원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지금 집을 사면은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데 4천만 원이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집을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2단계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은 2,700만 원이 깎입니다. 방금 수도권은 4천만 원 깎인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대출 규제가 차등 적용이 되는 거죠.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수도권 분줄 죄기. 상반기에 수도권이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서 수도권 집값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말이 어렵죠? DSR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더 높게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수도권의 대출을 좀 낮추겠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DSR은 이런 겁니다.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의 연간 산환액을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연소득으로. 이 소득은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배우자분 연봉까지 포함해서 연봉 1억이 있으시고 주택담보대출 산환액이 1년에 1,500만 원 정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30년 빌렸을 때 이자율 4.5%로 2억 4천 정도 대출을 빌리면 이제 1년에 1,500만 원 정도 갚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DSR은 이게 쉽게 계산됩니다. 1년에 1,500만 원 상환을 하고 연봉이 1억이시니까 DSR이 15%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연봉이 1억이시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1,500만 원이신데 1년에 신용대출이 5% 이자로 1억이 있으신 분, 1년에 주담대를 1,500만 원 갚고 2천만 원이 갑자기 왜 나왔냐.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금액을 5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DSR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1억 받았기 때문에 1억을 5로 나누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DSR 계산 시에는 2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나머지 1억을 5% 이자로 빌렸기 때문에 1년에 500만 원 이자가 나오죠.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한 DSR 계산식은 2,500만 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1억이시니까 DSR 40%로 계산돼요. DSR 40%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셔도 DSR 40%가 넘으면 대출을 못 받으세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높아지면은 주택담보대출 연 산환액이 높아지겠죠. DSR 40%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해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은 주택담보대출 연 상환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DSR이 40%보다 낮아지겠죠. 더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낮아지면은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4분기 한국은행의 금리가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금리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대책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주담대 받으면 지방보다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8월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얹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서 대출 금리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요.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애초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의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0.38포인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대출금리가 5%라면은 0.38%를 더해서 5.38%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단계 조치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2단계 조치가 9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0.38이 아니라 0.75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시에는 5.75%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행 시점이 원래 7월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었는데 2달 늦춰서 9월로 이제 미뤘어요.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자를 더 내는 게 아니라 DSR 40%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및 이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가 아니라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0.75%를 더하는 거였는데 거의 약 2배죠. 1.2%를 더하는 거예요.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이자 4.5%로 가정했을 때 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은 한도는 이제 3억 2,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3억 2,9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면서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한도가 3억 2,900에서 2억 8,700만 원으로 4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지금 대출 한도가 4천만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9월 1일 날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집을 못 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 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2,700만 원 정도 깎이는 걸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금리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변동금리는. 혼합형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합한 내용인데 여기 5년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5년 동안 고정금리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주기형은 주기별로 고정금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5년까지는 뭐 고정금리로 뭐 예를 들어서 4%, 5년 이후에는 그 시점의 금리, 뭐 예를 들어서 5%라고 할게요. 5%로 또 5년, 그리고 5년 이후에 금리로 또 5년. 이런 식으로 주기별로 고정금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DSR 전에는 3억 2,9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월부터 제가 스트레스 1단계 적용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변동금리는 3억 1,500, 혼합형은 3억 2천, 주기형은 3억 2,500이에요. 9월 1일부터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이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수도권은 3억 1,500에서 2억 8,700으로, 비수도권은 뭐 3억 200으로 혼합형도 깎이고 주기형도 이렇게 깎이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이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6억 5,800만 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9월 1일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 원, 8천만 원 정도가 깎이네요. 비수도권은 6억 400만 원까지 5천만 원 정도가 깎이네요. 대출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뭐 혼합형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는 한도 축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에요.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을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DSR 37에서 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이 있을 것이고 뭐 이미 DSR이 30%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뭐 10%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에서 60%만 반영된다고 있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정금리 주담대로 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더라도 영향이 크게 없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이제 1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가 2단계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차이로 0.38%에서 1.2%의 그 금리 차이가 있는 거고요. 대출 한도가 정말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그 소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득별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됐을 때 대출 한도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제가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 뭐 6천만 원 차주분들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원 분들, 그 1억 1,000원, 1억 2천, 1억 3천, 1억 4천, 1억 5천 차주분들까지 여기에 대부분 적용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평균적으로 이제 직장인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게요.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지금 한 3억 7,8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9월 1일부터는 이제 수도권은 3억 4,500 정도, 비수도권은 3억 6,200 정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혼합형인 경우에는 수도권은 3억 6,300, 비수도권은 3억 7,500 정도 받을 수 있고, 주기형인 경우에는 수도권 3억 7,900, 비수도권은 3억 8,500 정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대출 금액이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근데 주기형은 지금보다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7천만 원인 경우에는 수도권은 4억 정도, 비수도권은 4억 2,300, 혼합형인 경우에는 4억 2,400만 원, 비수도권은 4억 3,700만 원 정도. 주기형인 경우에는 4억 4,200, 수도권인 경우, 비수도권은 4억 4,900 정도의 대출 한도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루는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가계대출 폭증세를 꺾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은행권에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가계대출이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5대 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으로 719조 9,178억 원으로 이달 들어서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4조 1,795억 원 정도가 더 불었다고 합니다. 그걸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이 돼도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사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있고 가계대출도 빠르게 불어나는 점이 주택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대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됐는데도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심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대해서만 규제가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예요. 수도권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은 1.2%가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6.2%잖아요. 그럼 6.2%를 적용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막상 받으면은 이자를 낼 때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금리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즉 6.2%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5%로 이자를 낸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가계대출을 워낙 많이 받았다 보니까 대출 한도를 줄여야 되는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그런 이자에 대한 부담은 또 커지게 되는 것을 또 막기 위해서 기존 주담대 금리로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줄어들지만 이자는 그대로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주택담보대출만 나와 있는데 청약에 당첨된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 모집 공고가 2월 25일 전에 공고가 진행된 청약건은 스트레스 DSR 적용이 안 되고 기존 금리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공고가 2월 25일 이후에 난 청약건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서울 아파트 다시 오른다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른다. 최근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한다. 매매시장 달아오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환한 3월 넷째 주 이후 계속 오르는 중이다. 상승폭도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감소, 경기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전세 가격도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폭과 속도가 너무 과하다면 오히려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어떤 가격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 가격대를 잘못 해석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무주택자고 이번 하락장 동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왕이면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조사해본다. 해당 아파트들의 현실적인 가격대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정도면 사야지 하는 목표 가격을 설정한다. 아파트를 사는 연습을 한다. 앞의 과정을 거치며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서 매수한다.
인생의 큰 숙제를 해결하고 다음을 향해 간다. 지금 대출 규제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글과 같이 계속 기회가 오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이런 글들을 많이 읽으면서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할 일을 7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이런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도움이 되실지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